네, 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호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장의 온기가 오늘 국내장에서도 조금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해외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죠. 봄을 맞이해서 진짜 봄 같은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여름이 보다 좀 너무 일찍 온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약간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마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반적인 상황이 전체적인 시장이 모두 골고루 오르는 그런 장세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미국 증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는 약간 정체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또 그전 다우지수를 이끌었던 전통산업, 현재 금융주를 포함한 인프라 관련주들이 약간 멈춰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IT주들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물론 대부분 IT 대형주들입니다. 그들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처지는 상황,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일반 대형주들도 점차 IT 대형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처지는 듯한 인상이 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현재 외화 내빈이 될 수 있는, 즉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장세일지언정 실제 내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 상황도 상황이지만 과연 이 상태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핵심 현재 관전 포인트 또는 판단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주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힘을 내는 그런 모습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들 종목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지만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수출과 관련돼서 또 비전을 갖게 된 현대차가 올라온 것도 좀 특기할 만하게 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큰 변동이 없어요. 99 정도 수준에서 계속 몇 주째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유로화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09달러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현재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유럽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엔달러 환율은 111.8, 그 전주에 비해서 0.3% 정도 올라갔던 건데요. 지금 현재 조금 더 엔저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즉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112.05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비춰서 현재 우리 원화 가치의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이 개장 초 1133원, 이것도 좀 높게 시작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높게 시작을 한 그 상태에서 1129원 정도로 더 낮아졌어요. 즉 현재 달러 대비로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날 대비 10원 정도 내려간, 즉 현재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원엔 환율은 더 가파릅니다. 약 9원 정도 내려가면 1012원 정도에 시작했던 원엔 환율이 1008원 정도로 현재 1000원을 위협할 정도 수준으로 크게 내려가는, 즉 엔화 대비로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아주 강한 원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상 원고가 되는 이 상황은 수출 경쟁력을 현재 좀 훼손시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엔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 지금 현대차 등의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최근에 코스피 랠리는
그런 측면, 즉 원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의 건전성이 생각보다 좀 높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동안 현재 일본 증시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당시 니케이 지수는 8천 내지 9천 정도 수준에서 2년 반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2배 이상 2만 포인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랠리는 원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바탕을 통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나라 경제 및 그것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바로 이제 전달입니다. 4월달 수출 증가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 작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고요. 두 자릿수 증가가 벌써 4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박과 관련돼서 일시적인 인도가 있는 바람에 그것에 의한 착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 정도의 상승은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수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업종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지는 업종은 최근까지는 화학주와 같이 움직였습니다만은 반도체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 작년 동기 대비로도 역시 57% 정도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쪽은 증가는 했으나 그 증가폭이 좀 줄었습니다.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특히 할 만한 것은 자동차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자동차주들이 반등이 제법 세게 나온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를 지난 것인지 작년 동기 대비 약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때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2.318%. 그 전날 대비 4.1 베이스 포인트 0.04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현재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시로 환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값이나 구리값은 큰 변동 없는 그런 상태고요. WTI의 가격입니다. 48.84, 전일 대비 마이너스 1.0% 내려갔습니다. 좀처럼 $5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5월달 산유국 회동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미국의 원유 채굴 건수가 벌써 15주 연속 증가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 즉 현재 산유국끼리는 오펙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끼리는 감산을 하더라도 현재 누진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서로 상쇄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정도 수준, 사실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까지 감안하시면서 유가 및 그와 관련된 현재 지금 정제 및 석유화학주들의 주가 향방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